한북하면 딱 떠오르는 동물이 뭐죠? 당연히 호랑이죠. 한반도가 호랑이 모양이라는 말도 있고 88 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돌이였잖아요. 맞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민화 속 산신령까지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상 그 자체였죠.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나라 야생의 호랑이가 단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듣고 보니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랑 친했던 호랑이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동물원에 있는 애들 말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룰 보고서는 바로 이 잊혀진 제왕 한국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호랑이를 신성시했던 그 지점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신성시했다면 보통 산신령이나 산의 주인 이런 이미지잖아요. 정확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를 산군, 즉 산의 임금으로 부르며 숭배했어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산의 질서를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로 여긴 거죠. 심지어 새해가 되면 궁궐에서부터 일반 백성 집에 이르기까지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서 나쁜 기운이나 역병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 호랑이가 부적 같은 역할도 했군요. 그런데 단군 신화에서는 곰은 사람이 됐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잖아요. 거기선 좀 부정적인 이미지 아니에요? 좋은 지적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호랑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해석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당시 곰을 토템으로 삼던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던 부족 간의 경쟁에서 호랑이 부족이 밀려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즉 호랑이는 패배자라기보다는 고조선 건국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했던 중요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그냥 참을성 없는 동물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이처럼 신성함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호랑이가 조선시대에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호랑이에게 피해를 입는 호환이 국가적인 재난 수준이었거든요. 호환 마마 할 때 그 호환이군요. 얼마나 심각했길래 나라에서 걱정할 정도였어요? 기록을 보면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서 민가까지 내려와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착호군이라는 전문 호랑이 사냥꾼 부대까지 운영했어요. 호랑이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릴 정도로 적극적이었죠.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범 내려온다 할 때 그 범이 꼭 호랑이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한반도에는 두 종류의 범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검은 줄무늬의 줄범, 즉 호랑이가 있었고 매화점 무늬를 가진 돈범, 바로 표범이 있었죠. 아, 표범도 범이라고 불렀군요. 둘이 많이 달랐나요? 생태적으로 역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아시아 최강의 포식자로 생태계 최상층을 차지하는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반면 표범은 덩치가 더 작고 은밀해서 호랑이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중상위 포식자 역할을 했습니다. 더 험준한 바위지대에 숨어 살았죠. 심지어 조선의 마지막 호환 공식 기록이 1883년 서울 삼총동 근처에서 있었는데 이때 잡힌 것도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 한 마리였습니다. 와, 경복궁 바로 뒤에서 표범이 접혔다는 거네요? 정말 범의 땅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던 관계가 어떻게 깨진 건가요? 불과 10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죠. 1915년부터 조선 총독부가 해수 구제 정책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해로운 짐승을 없애겠다는 정책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해로운 짐승이 바로 호랑이와 표범이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에도 착호군이 있었잖아요. 그냥 위험해서 잡은 게 아니었어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조선의 착호군은 공존을 위한 관리의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일제의 정책은 근절, 즉 말살이 목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민족의 상징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깔린 체계적인 학살이었어요. 성징을 말살한다고요? 네. 조선의 야만적인 자연을 문명화한다는 명분으로 총과 전문 포수를 동원해서 호랑이를 보이는 적족 사냥했습니다. 민족의 상징인 산군을 해로운 짐승으로 격화시키고 없애버림으로써 식민 지배의 논리를 강화한 겁니다.
그 결과 한반도 남쪽의 마지막 야생 호랑이가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잡힌 것으로 끝으로 우리 곁을 사라집니다. 와, 정말 너무하네요. 우리 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을 해로운 짐승으로 낙인 찍고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건 그냥 동물 한 종이 사라진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라는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한 두 종류의 범 중에서 호랑이가 없어졌으니 그 아래 동물들이 살기 편해졌을까요? 정확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하향식 제어 기능의 상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해 회장님이 사라지니까 중간 간부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상황이 된 겁니다. 회장님이 호랑이고 중간 간부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군요. 바로 그거죠. 호랑이라는 강력한 통제자가 사라지자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도심까지 내려오는 게 다 100년 전 호랑이의 부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세상에 멧돼지 출몰 뉴스가 사실은 호랑이 멸종의 나비 효과였군요. 그럼 인간이 사냥을 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끊임없는 공포라는 개념이에요. 호랑이 같은 포식자는 단순히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먹잇감들의 행동 패턴을 바꿔놓습니다.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사냥은 간헐적이잖아요. 이런 자연적인 통제 효과를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나를 노리는 존재가 숲에 있다는 공포감 자체가 생태계를 조절하는 거였네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미 사라졌는데 어떡해요?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김, 만약 한국 호랑이가 아직 멸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왜? 방금 1924년에 마지막으로 잡혔다면서요. 무슨 말이에요? 최근 서울대 이양교수 연구팀이 일본과 미국 박물관에 100년 넘게 보관되어 있던 한국 호랑이의 뼈를 찾아내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그 유전자가 지금 러시아 연해주에 사는 아무르 호랑이와 100%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렀던 그 한국 호랑이가 이름만 바꿔서 러시아에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호랑이를 판테라 티그리스 코렌시스라는 별도 아종으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즉, 한국 호랑이는 멸종된 게 아니라 한반도라는 지역에서만 사라진 지역적 절멸 상태인 겁니다. 우리의 호랑이가 사실은 국경 너머에 살아남아 있었던 거죠. 와, 소름 돋았어요. 그럼 우리 호랑이를 다시 데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복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국제적인 노력 덕분에 아무로 호랑이 개체수가 500마리 수준까지 회복되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반도 복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어떤 과제들인가요? 크게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서식지 확보. 호랑이는 엄청나게 넓은 영역이 필요해요. 남한의 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둘째, 안정적인 먹이 공급. 멧돼지, 고라니 같은 먹잇감이 풍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멸종 원인이었던 밀렵과 서식지 파괴를 막을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들어보니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특히 서식지 문제는 남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 계획은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부터 백두산 그리고 백두대간을 거쳐 한반도 남쪽까지 거대한 숲, 즉 생태 통로가 끊김없이 연결되어야 하지만 호랑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결국 호랑이 한 마리 데려오는 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을 잇는 거대한 평화 프로젝트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복원은 단순한 동물 복원을 넘어 분단된 한반도의 생태계를 다시 잇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생태학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민족의 상징이었던 호랑이가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멋진데요. 일제의에 끊어졌던 우리 민족의 정신이 이제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지금은 먼 꿈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의 호랑이가 다시 백두대간을 달릴 날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오늘은 잊혀진 제왕 한국 호랑이의 비극적인 역사부터 희망적인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현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